네, 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리 오종훈입니다.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도 하시는 모든 일 술술 잘 풀리시고 무엇보다도 건강한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올해 첫 시승차 링컨의 노틸러스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링컨 하면 포드의 프리미엄 브랜드입니다. 국내에서는 SUV로만 판매 라인업을 짜고 있습니다. 에비에이터, 내비게이터, 그리고 노틸러스, 코쉐어까지 이렇게 SUV 라인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중형 SUV로 자리매김하는 노틸러스가 되겠습니다. 디자인 보시면 전체적으로 견고한 수평 라인이 강조되어 있는 디자인 만나볼 수가 있겠죠. LED 램프도 신형으로 교체가 됐죠. 2550R21 미쉐린 타이어가 사용되어 있고요. 측면에서 보시면 도 손잡이가 이 윈도우 프레임 아랫부분에 맞춰서 배치되어 있습니다. 뒷모습도 보면 좀 견고한 수평 라인이 강조되어 있는 디자인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측면에서 볼 때 루프 라인이 살짝 뒤로 갈수록 낮아져 있죠. 쿠페 라인 적용해서 좀 더 멋을 부린 디자인 적용하고 있다라는 얘기일 테고요. 실내에 들어가면 와 하고 감탄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아주 실내를 감싸는 대형 커브드 디스플레이 만나게 되는데요. 다른 어떤 차에서도 만나볼 수 없는 노틸러스만의 인테리어를 잠시 후에 실내에서 만나볼 수가 있겠습니다. 판매 가격 7,740만원입니다. 경쟁력 있는 가격을 제시하면서 소비자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는 링컨의 노틸러스 타고 오늘 시승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시죠. 출발합니다. 네, 실내 운전석 먼저 보고 가시죠.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이 앞부분을 커버하고 있는 대형 모니터죠. 46인치 모니터. 차체 앞부분을 아주 꽉 채우고 있습니다. 실내에도 아주 견고한 가로 라인이 강조되어 있다는 것 확인할 수가 있겠죠. 운전석에서 조수석 앞으로 딱 가로 라인이 딱 버티면서 위아래를 구분해 주고 있고요. 운전석에서부터 조수석 앞쪽까지 여러 개의 화면을 띄워놓고 있는데요. 화면은 대개 운전석 쪽 2개, 조수석 앞으로 3개의 부분으로 분할돼서 보여주고 있죠. 일단 이 가운데 비어있는 부분은 안드로이드 오토를 하게 될 때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지도가 표시가 되지는 않고 그냥 T맵 엠블럼만 올라오네요. 그리고 이 부분에 올라오는 정보는 이 부분 눌러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디어를 넣을 수도 있고, 그리고 타이어 공기압 이쪽으로 넣을까요? 그리고 트립 1 원한다면 트립 2개의 트립을 다 띄울 수도 있고요. 어쨌든 몇 개의 소스 중에 선택해서 이 모니터 위로 올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운전석 쪽은 또 모니터 화면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설정을 누르면 디스플레이에서 트랭퀼 이렇게 화면이 바뀌죠. 그리고 인게이지, 인스파이어, 이렇게 모니터 테마를 4개 중에 하나로 바꿀 수가 있게 되는 거네요. 자, 이 앞부분 화면과 연계되어 있는 게 이 스티어링 휠이죠. 스티어링 휠이 완전 원형이 아닙니다. 위아래를 평평하게 깎아 놓았는데요. 이유가 있죠. 이 부분을 깎아 놔야 이 간섭 없이 앞에 펼쳐져 있는 화면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기존 포맷대로 한다면 원형 스티어링 휠에 이 틈새로 계기판을 보는 형태인데요. 계기판이 이 부분을 벗어나서 좀 더 위로 넓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스티어링 휠을 이렇게 높게 배치하는 것보다는 밑으로, 최대한 밑으로 배치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위로 배치하게 되면 스티어링 휠과 화면 간에 간섭이 생겨서 사각지대, 보이지 않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스티어링 휠은 최대한 낮게 세팅을 해서 화면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세팅을 해야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스티어링 휠은 보시면 하나, 둘, 딱 3회전 하네요. 정확한 원이 아닌 스티어링 휠이 돌아가는 느낌도 좀 새롭습니다. 스티어링 휠 왼편에는 ADAS 시스템 조절할 수 있는 버튼들 들어와 있죠. 아무 표시가 없는데 이제 누르면 이 계기판에 저런 그래픽이 뜨면서 이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속도 설정하고
그리고 차간거리 조절하고요. 차선 이탈 방지, 차선 유지 보조, 레인 센터링 기능까지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오디오 버튼이죠. 볼륨 올리고 내리고 다음 버튼. 자, 이런 정도 준비되어 있고 패들 시프트 없습니다. 수동 변속은 할 수가 없겠습니다. 변속을 조절하는 변속 조절 레버도 아니고 버튼입니다. 그래서 수동 변속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센터페이시아 모니터 11.1인치입니다 11.1인치 모니터 들어와 있는데요. 이 부분은 터치 스크린이죠. 홈 화면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오토홀드, 트랙션 컨트롤 기능들 선택할 수가 있고, 오토홀드 뺄 수도 있습니다. 트랙션 컨트롤도 그렇고요. 디지털 향기 오조닉 에저, 바이올렛 캐시미어, 미스틱 포레스트 3개의 향기를 선택해서 냄새를 피울 수가 있습니다. 조금 세게 하면 이 향기들이 어디 있느냐, 여기 보면 이 안에 3개의 향기가 장착되어 있죠. 시트 몸에 맞게 시트를 하나하나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부분도 2개로 갈라져서요, 왼쪽 오른쪽 허벅지를 다르게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를 통해서 조절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시트 아래쪽에 있는 레버를 통해서 시트 위치를 또 잡을 수가 있죠. 헤드레스트도 제일 뒤로 하면 이 정도, 제일 앞으로 하면 이 정도에서 헤드레스트 위치도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시트가 참 마음에 든다 라는 얘기고요. 마사지 시트 기능이 있네요. 이런 마사지 기능들을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소리 퀀텀 로직 3D 서라운드 기능을 이용을 할 수 있는 레벨 울티마 3D 오디오 모두 28개의 스피커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28개의 스피커가 실내 곳곳에 배치되어서 아주 입체적인 소리를 즐길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특히 링컨 오디오의 강한 브랜드입니다. 기회가 되시면 전시장 찾아가서 직접 소리 한번 들어보실 것을 권해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해서 들려드리는 소리의 질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그 소리를 체크하는 건 큰 의미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저작권 문제도 있고요. 운전자 보조 시스템, 크루즈 컨트롤 들어와 있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입니다. 차선 유지 보조 시스템, 충돌 대비 보조, 사각지대 감시, 후측방 경고, 리어 브레이크 보조, 운전자 경고 시스템, 후방 카메라 지연 등의 안전 및 편의 장비들을 운전자 보조 시스템들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차량 최대 공회전 30분, 뒷좌석 승객 알림, 그리고 조명, 오토 하이빔, 오토램프 지연, 간편 승하차, 키감지 경보 시스템, 원격 시동, 원격 시동도 되네요. 윈도우, 와이퍼, 파워리프트 게이트, 미러, 도어 키패드 코드. 이 B필러에 코드가 있습니다. 5자리 비밀번호를 정해서 키 없이 문을 열을 수가 있는 거죠. 포드와 링컨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 중 하나입니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무선 업데이트가 되나 보죠. 설정 다시 할 수가 있고요. 안드로이드 오토 누르게 되면 이렇게 무선으로 안드로이드 오토를 또 이용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스마트폰에 있는 이런 기능들을 또 차와 연동해서 이용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고요. 차의 주행 모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행 모드 일반, 컨서브, 익사이트, 슬리퍼리, 딥 컨트롤, 이렇게 5개 주행 모드가 준비되어 있는 거죠. 당연히 이 차는 사륜구동 시스템 적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드 조명, 앰비언트 라이트입니다. 컬러들 중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고, 밝기도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공조 장치들은 이 화면 아래에서 설정을 할 수가 있죠. 자, 크리스탈 볼륨 조절 레버가 들어와 있습니다. 실내를 좀 더 차분하게 고급스럽게 실내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6개의 버튼이 좌우로 배열되어 있죠. 핸드폰, 스마트폰 무선 충전 장치 배치되어 있고, USB 포트 2.0 그리고 C타입 포트 각각 하나씩 준비되어 있습니다. 2개 커플도 있고요. 커버를 이렇게 덮어서 아주 단정하게 보일 수도 있네요. 이 안에 콘솔 박스 있어서 잡동 사니들을 이 안에 넣어 놓을 수 있고, 이 콘솔 박스 안에
충전용 C타입 포트 2개, 그리고 12V 전원 아울렛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오버헤드 건솔 여기 있고요. 오토에어 리프레시 기능 들어와 있고요. 이렇게 터치를 하면 실내등, 그리고 이렇게 선루프 커버 열 수가 있고 선루프 열 수가 있습니다. 네, 운전석 이 정도 살펴보시고요. 잠깐 뒤로 가서 뒷좌석 보고 가시겠습니다. 뒤로 가시죠. 네, 뒷좌석입니다. 아유, 뭐 태평양처럼 넓은 공간 마주합니다. 무릎 앞으로 주먹, 뭐 주먹이 아니라 한 뼘이 넘는, 한 뼘 들어가고 주먹 하나 정도의 공간이니까요. 또한 시트 슬라이딩 됩니다. 이렇게 제일 앞으로 당기면 이 정도 되네요. 제일 멀리 앉으면 이 정도. 그리고 시트는 또 뒤로 이렇게 누일 수가 있죠. 최대한 누인이 이 정도입니다. 자, 가장 앞으로 당기면 이 정도고요. 차창은 원버튼으로 내려가는데 이 정도 남기고 열립니다. 그리고 앞좌석 시트 뒤로 C타입 포트가 2개 준비되어 있습니다. 충전용 포트죠. 조수석에도 2개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좌우에 모두 4개의 C타입 포트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암레스트 내리면 이렇게 팔걸이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 안에 자그마한 노트 정도 놓을 수 있는 공간 있습니다. 그리고 2개의 컵홀더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시트는 접을 수가 있습니다. 자, 내려서 할까요? 시트는 이렇게 완전히 접을 수가 있네요. 조수석도 접어서 뒷공간, 트렁크 공간을 좀 더 넓게 활용을 할 수가 있고, 뭐 이 정도면 한적한 데 차 세우고 한숨 잘만한 공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뒷시트는 이렇게 6대 4로 접을 수가 있겠다 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바닥 보면 센터 터널이 살짝 솟아 있습니다. 뭐 손가락 2마디 정도 높이로 센터 터널 솟아 있는데요. 뒷좌석 가운데 자리 앉아보면 이런 자세가 되죠. 머리 위로 주먹 하나 여유 있고요. 센터 터널 위로 2발이 다 올라갑니다. 이렇게 편안하게 조신하게 다리 모아서 앉을 수도 있겠네요. 자, 여기 앉아보면 머리 위로 주먹 하나 이렇게 세워서 남는 공간 확보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좌석 센터 콘솔 뒤로 버튼이 있습니다. 누르면 뒷좌석 열선 시트 조절하는 버튼이죠. 3단계로 좌우로 나눠서 조절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송풍구, 뒷좌석을 위한 송풍구 들어와 있고요. 네, 뒷좌석 코멘트 이 정도 하시고요. 이제 달려보셔야죠.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저는 자유로로 갑니다. 함께 하시죠. 쭉 가속을 하고요. 자유로 본선에 편안하게 올라섰습니다. 네, 오늘도 평화로운 자유로 약간 흐린 듯하고 안개 혹은 미세먼지 좀 끼어 있고요. 처음 이 차에 올라서면 입이 딱 벌어집니다. 이 차의 전면부를, 실내의 전면부를 가득 채우는 이 모니터들. 야, 드디어 이렇게까지 이제 모니터가 펼쳐지는구나 하게 되죠. 이럴 것이다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막상 이런 실제 모습을 보니까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대신에 빠졌죠. 규칙적인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빨래판길 달리고 있는데요. 노면의 굴곡을 따라 차체가 움직이는 쿠션 정도가 느껴집니다. 되게 미국 차들 소프트하다고 그러는데 한 끗 차이입니다. 유럽 차들은 이 어떤 그 하드함의 중앙에서 좀 더 하드한 쪽으로 가 있다면 미국 차들은 이 중앙에서 한 끗 차이로 약간 더 소프트하다 정도이죠. 자, 주행 보조 시스템 세팅을 하고요. 자유로 제한 속도인 시속 90에 맞춰 봅니다. 그리고 주행 모드는 컨서브로 갈까요? 약간 왼쪽으로 굽어서 돌아가는 길 아주 편안하게 움직이고 있죠. 엔진 사운드 전혀 들리지 않고 아주 차분하게 움직이면서 조용한 실내 연출을 하고 있고요. 하기는 뭐 시속 90km 정도의 속도라고 한다면 이 프리미엄 브랜드의 SUV에서 실내가 시끄럽다면 그게 이상한 거죠. 조용한 게 당연한 겁니다. 칭찬할 것도 아니고요. 기본적인 주행 보조 기능, 그러니까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레인 센터링 기능 정도 수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티어링 휠에서 잠깐 손을 떼 볼까요? 오른쪽 왼쪽으로 이제 굽어 나가는 도로인데요.
오른쪽으로 이제 돌아 나갑니다. 편안하게 차선의 중앙 유지하면서 움직이고 있죠. 스티어링 휠 잡으라는 경고도 이제 뜨네요. 조금 늦은 편입니다. 다시 왼쪽으로 돌아 나가고요. 이 정도면 뭐 아주 만족스럽다 싶습니다. 자, 좀 달려볼까요? 주행 모드를 엑사이트 스포츠 모드죠. 스포츠 모드로 가고 2.0 트윈 터보 엔진을 올렸죠. 배기량이 이렇게 넉넉한 것은 아니지만 최고 출력 252마력의 힘을 내죠. 스포츠 모드로 속도를 올려서 빠르게 달려가는데 바람 소리는 좀 크다 싶어서 봤더니 속도가 그럴 만한 속도입니다. 아주 빠른 속도까지 치고 올라왔고요. 사륜구동 시스템이 받쳐져서 그렇게 흔들리는 느낌은 아니다. 주행 안정감은 훨씬 우수한 수준을 느낄 수가 있다. 차체가 안정되어 있는 느낌, 흔들리지 않고 꾸준하게 고속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느낌 살아 있습니다. 올휠 드라이브 시스템이 백업해주는 그런 고속에서의 주행 안정감 믿을만 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이 사륜구동 시스템은 또한 요즘처럼 겨울철에는 눈 내릴 때, 노면이 미끄러울 때 좀 더 유용하죠. 후륜구동 차들이 쩔쩔 매일 때 이 사륜구동 차가 딱 중심 잡고 움직일 때의 그 느낌 뭐 느껴본 분들은 아실 테죠. 워낙에 프리미엄 브랜드이기 때문에 실내 MVH 대책은 충분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시속 100km 정도에서는 아주 충분히 조용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 차의 장점이 오디오 시스템입니다. 레벨 오디오, 레벨 3D 오디오 적용하고 있어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잔잔한 음악을 들으면서 움직이게 된다면 소음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수준을 연출을 하겠다라는 얘기죠. 자, 시속 100에서 그럼 RPM 수준 잠깐 볼까요? 시속 100에 잠깐 맞춰봅니다. 수동 변속을 할 수가 없네요. 수동 변속을 할 수가 없어요. 8단 변속기인데 그러면 주행 모드를 컨서브로 하게 되면 RPM을 안 보여주고요. 엑사이트로 하게 되면 이제 RPM을 보여주는데 2000rpm을 넘게 씁니다. 수동 변속을 하게 되면 좀 높여서 기어 단수를 높여서 엔진 RPM 좀 낮게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수동 변속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L 모드를 할 수가 있죠. L 모드를 하게 되면 뭐 3500 정도, D 모드를 하게 되면 2500 정도의 RPM 보이고 있습니다. 엔진 배기량 그렇게 작은 것도 아닌데요. 엔진 RPM을 조금 높게 쓰고 있는 게 아닌가 싶네요. 2.0 터보의 252마력 8단 변속기 정도의 구성을 보면 1500, 1800 정도의 RPM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시속 100에서 2500까지 RPM을 비교적 높게 쓰고 있습니다. 스포츠 모드에서 그런가요? 자, 컨저브 모드로 옮겨서 편안하게 움직이면 아주 느긋합니다. 이 차에서는 컨저브 모드가 이 차의 특징을 좀 더 잘 만날 수 있는 주행 모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스포츠 모드, 익사이트 모드를 선택을 해서 좀 달려도 그 주행의 즐거움을 만끽하기에는 충분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서스펜션, 어댑티브 서스펜션 적용하고 있습니다. 주행 상황에 맞춰서 서스펜션의 감쇄력을, 강도를 조절해주는 어댑티브 서스펜션이고요. 12개의 센서를 이용해서 차량의 움직임, 가속, 감속, 조향, 제동 이런 부분들을 모니터링을 해서 서스펜션 반응에 적용을 하는 거죠.
자, 충돌 방지 보조 시스템 있죠. 여기는 비상제동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스톱앤고 기능까지 포함을 하고 있고요. 레인 센터링, 차선 유지 보조 등을 포함을 하는데요. 이런 그 주행 보조 시스템을 링컨 코파일럿 360이라고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행 모드 엑사이트로 가고요. 자, 코너링 잠깐 도전해 봅니다. 2550R21 미쉐린 타이어, 그리고 SUV의 높은 차고 사륜구동 시스템, 올힐 드라이브 시스템을 갖추고 있죠. 이런 조건들이 또 코너에서 어떤 반응을 만들어낼지요. 속도를 쭉 끌어올린 뒤에 코너링 도전합니다. 쭉 속도 끌어올리고요. 제동, 턴. 약간의 차체가 기울어지는 느낌 오지만 그렇게 불안하다 싶을 정도는 아니고요. 차체가 딱 버텨서 안 기울어지려고 하는 그런 반응이 아니라 전해지는 쏠림, 전해지는 무게를 차체가 충분히 받으면서 어느 정도 눌리는 그런 반응이네요. 뭐 그렇게 불안하다 싶을 정도는 아니고요. 빠른 속도에서도 불구하고 사륜구동이 아주 확실한 접지력, 구동력을 확보하고 있어서 오히려 다이나믹한 느낌을 받으면서 재미있게 코너를 돌아 나올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충분히 재미있는 코너링입니다. 유럽 차들과는 또 다른 아메리칸 프리미엄 SUV의 고급스러운 여유 있는 실내를 충분히 느낄 수가 있었고요. 주행의 느낌, 중저속에서 가장 이 차의 장점을 제대로 느낄 수 있다. 조용하고 편안한 이 차의 장점을 제대로 느낄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고속주행 퍼포먼스 면에서 뒤지느냐? 그건 아니죠. 다이나믹한 주행을 할 때에는 또 거기에 맞게 차체가 반응을 하면서 달리는 즐거움, 운전하는 재미를 또한 충분히 느낄 수 있을 정도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실내 운전석에서 느끼게 되는 이 화려한 모니터들의 향연을 보면서 눈이 또 즐거운 차가 되는 거죠. 아메리칸 프리미엄 SUV의 확실한 특징을 노틸러스가 제대로 보여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7,740만원 어떻습니까? 이 돈 내고 살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지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시속 100km 가속 시간과 거리 측정해 봅니다. 이 차 252마력이죠. 공차 중량 2065kg입니다. 마력당 무게비 약 8.2kg 정도 되는데요. GPS 캐치기 달고 달려봅니다. 주행 모드는 엑사이트로 가고요. 에어컨 잠깐 끕니다. 갑니다. 하나, 둘, 셋. 네, 이렇게 시속 100km 가속 시간 거리 측정해 봤습니다. GPS 캐치기에 측정된 데이터 이렇습니다. 꾸준히 속도를 올려가는 반응이죠. 강하게 힘차게 밀어붙이면서 빠르게 가속하기보다는 차근차근 힘을 끌어 모아 가면서 가속하는, 속도를 높여가는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네, 연비 테스트 하겠습니다. 이 차 공인복합 연비 리터당 9km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실제 어느 정도 수준인지 직접 달려가면서 연비 체크해 보도록 하죠. 이곳 파주 헤이리 마을이고요. 목적지는 서울 지하철 2호선 교대역입니다. 약 55km 됩니다. 컨서브 모드로 가고요. 그리고 트립 세팅 다시 합니다. 리셋 됐죠? 트립원 리셋 다시 했고요. 이제 출발합니다. 네, 자유로 따라서 달려왔고요. 이제 행주대교 북단입니다. 이곳까지 달려온 연비 리터당 16.3km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올림픽대로 이제 동작대교 남단 이수교차로 방향으로 빠져나가는 지점인데요. 50.8km 달려오는데 1시간 18분 걸렸습니다.
연비 리터당 14.5km 기록하고 있고요. 약 5km 도심주행 이어왔고요. 이제 교대역 내거리에 도착했습니다. 앞차 따라서 신호대기로 멈춰 섰습니다. 자, 최종 연비 리터당 13.9km 기록했습니다. 자, 55.4km 달려오는데 1시간 34분 걸렸습니다. 교통체증이 무지 심했다는 것 알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비 리터당 13.9km, 그러니까 공인복합 연비 리터당 9km보다 약 5km 더 달린 연비 기록한 거죠. 네, 단도직입니다. 2차 타면서 느꼈던 사소한 불편함, 아쉬움 몇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렇게 화려한 모니터는 준비가 됐는데 정작 아쉬운 건 이 안을 뭘로 채울 거냐 하는 문제죠. 당장 이 부분에 내비게이션 모니터를 띄웠으면 좋겠는데 내비게이션이 올라오지는 않고 있고요. 이렇게 화려한 화면이 있다면 어디서 차 세워놓고 영화 한 편 정도 봐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하게 되는데요. 특히나 이 차 레벨 오디오, 아주 최고급 오디오까지 적용되어 있어서 아주 좋은 영화를 차 안에서 보는 맛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기대를 갖게 되는데 동영상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외형은 화려하게 준비가 됐는데 그 안을 채울 소프트웨어들이 준비되어야 될 차례다 라는 얘기입니다. 지금으로선 그 소프트웨어가 좀 빈약하다 싶습니다. 수동 변속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패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수동 변속을 할 수 있는 레버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움직이는 동안은 운전자가 따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수동 변속을 통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운전하는 분들에게는 좀 아쉬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링컨 노틸러스 시승을 해봤습니다. 개인의 호불호에 따라서 갈리겠지만 유럽 차들의 어떤 딱딱한 주행 질감이 나는 조금 싫다, 피곤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아메리칸 프리미엄 SUV들 살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링컨 노틸러스 대표적인데요, 조금은 부드러운 주행 질감을 마주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그 부드럽다는 게 뭐 물렁거린다, 낭창거린다 라고 할 정도는 아니죠. 유럽 차들과 미세한 차이를 보이면서 조금은 더 부드러운 주행 질감을 만나볼 수 있도록 세팅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해 봅니다. 직렬 4기통 2.0 트윈터보 엔진에서 나오는 252마력의 힘, 필요하다면 충분히 높은 속도까지 끌고 달려주기는 하지만 평상 주행 속도에서는 역시 편안한 주행 질감이 좀 더 어울리는 그런 차다 싶고요. 실내에서 시각적으로 만나게 되는 어떤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 이 차에서 제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실내 앞부분을 꽉 채우는 화면을 통해서 이제 자동차의 시대가 한 시대를 넘어가는구나 하는 것을 이 화면을 통해서 시각적으로 한 번 더 느낄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안전 및 편의 장비들, 주행 보조 장비들 하나하나 확인하다 보면 이 차의 어떤 수준을 알 수가 있게 되는데요. 아메리칸 프리미엄 SUV의 정수를 이 차 링컨 노틸러스가 제대로 보여주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해 봅니다. 무엇보다 주목해야 될 것, 가격이 아닐까 싶은데요. 7,740만원 단일 가격에 판매되고 있죠. 상당히 높은 완성도를 가지고 더 많은 안전 및 편의 장비들을 갖추고도 이렇게 경쟁력 있는 가격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게 바로 링컨의 강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더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하면서 소비자들에게 다가서고 있다라는 얘기죠. 안타까운 건 이 차의 가치가 한국의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좀 더 소비자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해봅니다. 네, 이렇게 2024년 첫 시승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오늘 시승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